수많은 사람의 골프 인생을 바꿔줄 골프 매거진 위너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혜연, 김재환입니다. 네, 요즘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꽤 됐죠. 그렇죠. 이 골프의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잔디를 밟으면서 이 햇빛도 보고 맑은 산소를 쉬면서 대자연을 한 4시간 정도 걸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그 좋은 스포츠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골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눌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인 인구의 10명 중 한두 명은 골프를 치고 있을 정도니까 네. 골프의 인기 그야말로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골프도 배우면서 더불어 우리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 저희 골프 매거진 위너스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알찬 정보 많이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다가 골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들어오셔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골프 매거진 위너스 프로 선수들의 스윙 비법과 인터뷰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송가연 프로의 명품 스윙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저희가 또 스윙을 한번 볼 텐데 어떤 스윙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세게 치는 스윙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스윙이어가지고 부드러운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스윙, 부드럽지만 강한 우리 드라이버 스윙, 그리고 아이언 스윙에다가 또 퍼팅 빼놓을 수 없겠죠. 퍼팅 시범까지 한번 다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스윙 감상하시죠. 아이언 샷부터 한번 볼까요? 몇 번 아이언이죠? 7번 아이언. 7번. 굿샷. 이런 거 보고 또 뭐 빨랫줄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오, 7번 아이언으로 거리도 진짜 많이 나가시네요. 굿샷. 보니까 백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간결한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본인만의 좀 팁이라든지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백스윙이 길면 약간 방향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짧게 가는 스윙을 구사하고 있어요. 간결하게 가도 임팩트에 더 네. 힘을 주는. 근데 사실 또 백스윙을 적게 하다 보면은 우리 또 아마추어들은 거리가 덜 날 것 같다 막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약간 백스윙이 많이 갈 때는 살짝 왼쪽 무릎을 잡아놓는 상태로 약간 잡아놨다가 약간 왼쪽 무릎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스타트를 하면 비거리가 그렇게 줄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제 스윙 다시 보시죠. 굿샷. 정말 방향성과 거리가 진짜 완벽해요. 와. 오, 굿샷. 드라이버를 무슨 아이언처럼 일자로 정확성이 너무 좋은데요. 티 높이는 딱 그 정도 괜찮으실까요? 원래 평소에 쓰던 것도 좀 짧죠? 네, 그러시죠? 원래 조금 더 높게 쓰는데 네. 나이스 페어웨이.
지금 드라이버 치는 거를 봤습니다. 보통 이제 티 높이를 조금 그래도 신경 쓰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치세요? 전 딱 티 꽂았을 때 드라이버 볼 반개 정도 올라오는 높이를 쓰고 있어요. 어때요? 좀 이 공의 높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가요? 지금 사실 보통 때 우리 프로님 쓰는 높이가 아니었었잖아요. 원래보다 좀 높게 꽂으면 살짝 드로우고지이나 좀 더 높게 탄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좀 더 낮게 꽂았을 때 페이드나 좀 더 낮은 탄도로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선호하는 딱 그 높이에 그 볼을 높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높이가 딱 정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드라이버인데도 이렇게 긴 채인데도 굉장히 일자로 정말 방향성이 너무 좋거든요. 방향성을 좀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하고 싶으신 말 아니면 팁이 있을까요? 약간 아까 아이언이랑 좀 비슷한데 약간 백스윙 했다가 내려올 때 약간 하체가 원래 내려오는 순서가 하체 먼저고 상체 그다음 팔이거든요. 근데 약간 내려올 때 팔 먼저 빨리 내려오시면 방향이 많이 벗어나니까 약간 내려오실 때 약간 하체를 먼저 리드하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거들 뿐 하체가 내려올 때 그냥 따라서 그냥 떨어지는 거지 팔부터 성격 급하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사실 그 순서를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한번 그럼 가운데서 좀 네,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빈스윙으로 백스윙 갔다가 하체 리드하고 팔, 하체 어깨 팔, 그죠? 하체 어깨 팔, 네, 그런 식으로. 아이언 스윙과 좀 차이를 두고 치는 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볼 위치가 제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아이언은 중앙에 놓고 드라이버는 저는 살짝 왼쪽에 다른 분들보다 왼쪽에 놓는 편이어서 저는 왼쪽 뒤꿈치를 기준으로 공을 놓는데 이것보다 살짝 우측도 괜찮고 그 사이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면은 거의 반듯한 자세에서 조금 벗어난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지금 편하신 거죠? 네, 저는 이게 가장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스윙, 빈 스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분절하지 마시고. 굉장히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더 어깨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네요. 편안하게 치신다. 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일자로 보내는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탄 댓글 다십니다. 와, 멋있어요. 자, 우리 또 송강 프로 하면 퍼팅을 빼놓을 수가 없죠. 퍼팅을 이제 시범을 보여주실 텐데 평소에 쓰는 기구를 가져오셨어요. 이거를 평소 그린에서 할 때는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아놓고 목표물에서 3발 떨어진 데에 놓고 연습을 하는데 이 게이트가 볼을 반드시 나가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를 꼽아 놓으셨는데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저기를 이제 공이 통과를 하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은 거예요. 그래요? 아, 네. 소리가 났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이야. 이야.
안 맞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그죠? 이게 반드시 간 거. 네, 반드시 갖고 지금 보면 요철이 있어가지고 저 목표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만으로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더 여러 개가 더 있어요. 너비마다. 네. 그죠? 그 지금 제일 어려운 단계에 꽂아 놓으신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가장 좁은 데 꽂아놓은 거예요. 나는 프로니까 그죠? 가오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모든 퍼팅이 들어갑니다. 거리도 일정하게 따박따박 네, 이렇게 또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일반적인 그립을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또 우리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두꺼운 그립 쓰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은 그립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원퍼에 끝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옆그립을 잡아서 어. 약간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저는 그리고 베이스 그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냥 베이스 야구 방망이 잡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네요. 심플하네요. 사실 저도 옆그립이거든요. 네. 박인비 선수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송가은 선수도 그렇고 옆그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는 옆그립을 쓰다 보니까 롱퍼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옆그립을 잡았을 때 주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잡으면 롱퍼이 힘들 텐데. 하지만 롱퍼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옆그립이 정그립보다는 살짝 거리감 맞추기가 어렵기도 한데, 약간 롱퍼이 남았을 때 빈스윙을 할 때 목표물을 보면서 거리감을 익히고 공을 치시면 더 거리감을 맞추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했던 거리를 항상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빈스윙을 따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을 보고 빈스윙하는 게 아니고 목표물을 보면서 빈스윙을 하면 거리감을 더 잘 맞추실 수 있어요. 대략 저기 한 10m쯤, 한 12m쯤. 홀컵이나 홀컵이 대략 저기 저쯤. 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 네, 근데 이게 사실 다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큰 공을 던졌었을 때도 제가 이제 프로님께 드릴 때 대략 한 이 정도쯤 힘으로 치면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죠? 골프도 마찬가지로 홀컵 저기 대략 이 정도쯤 땡그랑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공이 아니라 목표물을 보고 백스윙을 하라. 알겠습니다. 네. 네네꽃 오늘 인터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올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죠. 바로 송가은 프로를 모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인터뷰 방송을 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처음인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좀 설레기도 하는데 모자 벗은 모습을 처음 보여드려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도 되고. 아닙니다. 실물 훨씬 더 귀엽고 감사합니다. 훨씬 더 정말 이 꼬북좌라고 하잖아요. 왠지 골프계, KPG계의 꼬북좌는 우리 프로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정말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생겼습니다 싶을 정도로 네,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난 시즌과 올해 가장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보다 올해 시합이 더 많고, 그래서 매주 시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매주 시합이 있는 만큼 많은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유, 그렇군요. 매주 시합에 있어서 사실 힘들 법도 한데 지칠 법도 한데 우리 팬분들의 얼굴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또 긍정적이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올 상반기 스스로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한 100점 만점에 75점? 생각보다 짜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원래 올 시즌 초에는 많이 즐기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시즌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상금 랭킹이나 상금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좀 많이 즐기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자신 있고 즐기면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즐기면서 하자. 현재 신인상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경쟁자들의 추격이 그런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신인왕 타이틀에 대한 솔직한 마음 어떤지 궁금해요. 빨리 도망가자라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대에 한 대에 지금처럼 하던 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그래도 항상 그 공에 쓰여 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믿고 즐기고 네. 네, 인조의 트러스트.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신인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경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의 장점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작년에 제가 일부 투어를 경험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투어를 뛰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되는지 일찍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나의 친언니 때문이라도 신인왕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언니께서 어떤 응원을 좀 해주시나요? 시합 전에 돈 많이 벌어와 라고 농담 섞인 응원을 해주고 네. 하는데 언니랑 시합 끝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통화하다가 신인왕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왜 나 그거 보는 낙으로 사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인왕이 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언니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생각 포인트를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언니께서 직접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네, 그거 보는 재미를 사신다고 하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정규 투어에서 활약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계셔요. 올해 대회에서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또는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제가 그린을 공략하는데 그 해저드 선상 안에 볼이 있었어요. 이게 내리막 라이에 볼이 걸려 있었는데 그린 앞까지 해저드가 있어서 그 해저드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리막이다 보니까 탄도가 안 나오면 해저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저드 처리를 할까 그냥 칠까 하다가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치자라는 마음으로 쳤는데 역시나 공이 낮게 깔려가면서 물이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이랬는데 그게 물수제비 뜨고 그린에 올라가서 어머. 가장 기억에 남는 샷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무수점이 네. 떴네요, 공이. 네. 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니까 행운까지 같이 따라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벌써 올해 상금을 1억 원 가까이 획득하셨어요.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사실 봤거든요. 9,900. 네, 보고 왔습니다. 상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금은 우선 경비랑 생활비로 쓰고 있고 상금의 10%는 저의 용돈으로 쓰고 저희 용돈에서 언니한테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니가 몇 살이시죠? 언니가 저랑 2살 차이로 24살이에요. 그렇군요. 동생을 잘 둬가지고 동생에게 용돈을 21살의 동생에게 받을 수 있는 너무 부러운 분이네요. 내 남동생 2명 뭐하고 있는데 둘이나 있는데 부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규투에서 번 상금으로 가장 기분 좋게 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어버이날 때 아빠한테 벨트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근데 아빠가 벨트가 원래 많이 달아 계셨었는데 벨트 받고 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근데 벨트가 처음에 사면 이제 맞게 잘라쓰라고 엄청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빠가 딸이 선물해 준 거라고 1mm도 안 자르고 어머. 엄청 길게 쓰고 계세요. 벨트가 의미가 없어졌네요. 하지만 또 딸이 사준 네. 첫 벨트 선물이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렇다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 골프를 하기 정말 잘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우선 막 책상에 앉아 있다가 막 금방 일어나고 싶을 때 그럴 때랑 제가 골프 시합이 끝나고 엄청 잘 끝내고 약간 희열감과 뿌듯함을 느낄 때 골프를 시작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기를 보고 막 즐거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보면 정말 골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건 또 싫어하신다. 조금 앉아서 다이어리 쓰거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워낙 또 이제 골프를 위해 태어난 맞아요.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입니다. KBJ 1부 투어에서 당당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을 이렇게 멋진 송가은 프로가 있기까지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제가 이렇게 프로골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올바른 멋진 골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이 가장 큰 지분을 네, 가진.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어머님이 함께 또 동행해 주셨어요. 식사 거를까봐 또 이렇게 식사까지 챙겨주시면서. 네, 원래 주니어 때는 아빠랑 같이 시합을 다녔었는데 이제 프로 턴 하고 나서부터는 엄마랑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정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무래도 부모님이죠. 네. 프로골프 선수로서 은퇴를 하기 전에 꼭 이루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목표 있을까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LPGA나 JLPGA 투어 같이 다른 투어에도 도전을 해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싶고요. 우선 운동 선수로서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모습 좀 상상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도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훗날 그런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의 송가은 프로에 대해서 KBJ 투어의 송가인이다. 또 KBJ 투어의 꼬북좌다. 이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들으실 것 같아요. 별명들은 어때요? 좀 마음에 드세요? 과분한 별명이지만 저를 네.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제가 원래 팬분들이 불러주실 별명이나 호칭이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별명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레베콘과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내백공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게 엄마 미소가 지어져요. 엄마라고 하기엔 또 그렇죠. 좀 이모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귀엽게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송가은 프로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송가은 프로에게 관심을 가진 내백공 구독자 그리고 골프 팬들 많이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금융 챔피언십 우승자 송가은 프로의 영상부터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퍼팅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우리 퍼팅은 네. 연습을 하루에 한 3분씩만 해도 되는데 아마추어 안 하게 분들은 되죠. 프로들은 그 퍼팅 연습에 하루에 반 이상을 가질 정도로 매우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 프로님처럼 퍼팅 연습 도구를 갖고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네. 집에 연습 도구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없을 경우에 생활용품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오. 저는 집에 있는 그 머그컵이 홀컵의 크기가 좀 비슷해서 그 머그컵을 맞추는 연습을 함으로써 퍼팅 연습을 하기도 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뭐 머그컵은 아니더라도 종이컵으로 한번 소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한 주간 골프 대회 소식은 물론 골프업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소식과 골프 관련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는 골프24 뉴스 시간이죠. 그렇죠.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열렸던 대회가 LPGA 대회가 열렸었는데 우리 현장에서 스포츠 W의 임재훈 편집장님이 그곳에 갔다 오셨습니다. 오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W 임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요즘 여기저기 동서남북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시즌이 막바지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상당히 바쁘게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지난 24일이죠. 국내에서 열린 유일한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역사적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고진영 선수가 통산 200번째 우승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고진영 선수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부산 기장군에 있는 그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였었는데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면서 사실 이제 그 선두를 달리던 이미정 선수와 동타를 이뤘어요. 8언더파 22 언더파 266타가 이제 최종 기록이었었는데 동타를 이룬 다음에 연장에서 이미정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올 시즌 고진영 선수의 4번째 우승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LPGA 통산 11번째 우승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네. 그 LPGA에서 거둔 200번째 우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 LPGA 첫 우승을 거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시죠, 혹시? 네, 모릅니다. 너무 당연하게. 혹시 그러면 구오키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구호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정말 33년 만에 네. 이런 200승을 달성한. 20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진영 선수의 이번 우승은 어떻게 보면 LPG 그 박세리 프로가 사실은 LPGA에서 한국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사실 약간은 좀 최근에 좀 침체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한국 그 여자 골프가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는 어떤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네. 고진영 선수가 그린 위로 이렇게 볼을 올렸는데 핀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우리 네. 서든데스니 연장전 맞습니다. 마지막에서 이미정 선수를 제치기 직전의 세컨샷의 상황이죠. 사실 그 전에 정규 18번 홀에서 네네. 고진영 선수가 그때 이제 유틸리티 샷을 했었는데 샷을 하고 골프 그 클럽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네. 샷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실 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이제 그 볼이 위치를 했는데 그 기자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걸 투퍼스로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 투퍼스로 끝내가지고 이민정 그렇죠. 선수도 그때 8호에서 연장을 갔습니다.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샷을 하기 전에 그 기자들이 야 저거를 어떻게 할 건가 고진영 선수 같으면 절대 그 실수가 없을 텐데 근데 정말 그 그린 가장자리에 이제 공이 떨어진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핀 가까이에 딱 붙으니까 기자들이 역시 고진영이다. 고진영은 뭐 이 실수가 없다. 더 이상 여기서 고진영이 뭐 어떻게 더 하겠느냐. 이거는 뭐 그 이미정이 좀 운이 안 좋긴 했지만 이미정 선수가 좀 지는 게임 아니었었느냐. 네. 이렇게 이미 그 샷을 했을 때 우승자는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즌 3승이었던 넬리 코다와 원래 3승으로 동타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곳으로서 우리 고진영 선수가 최다승이 된 건가요? 예, LPGA에서 원래 그 넬리 코다 선수한테 살짝 좀 밀리고 있었죠. 네네. 올림픽까지만 하더라도 넬리 코다 선수가 도쿄올림픽 금메달도 땄었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고진영 선수보다 한 1승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고진영 선수가 이 대회 직전 대회에 출전했던 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동률이 됐고 이번 그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4승을 거두면서 이제 LPGA 최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넬리 코다 선수한테 뺏겼던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되찾게 됐습니다. 또 고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또 잡아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틀 전이었었죠. 2라운드 때도 고진영 선수가 8언더파 64타를 치면서 이제 이 코스의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2년 전 대회였었던 대회에서 그 다니엘 강 선수가 64타를 치면서 이제 첫 코스 레코드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대회에서 이제 고진영 선수가 64타를 치면서 이제 타이를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그 기록을 갈아치운 같은 기록을 세운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마지막 날이었었고 이미정 선수한테 4타를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전반에만 6타를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정 선수 2타밖에 못 줄였기 때문에 전반 9홀에서 동타로 이제 후반을 넘어왔는데 후반에서 이제 사실 이제 연장 승부까지 끌고 가서 이제 역전승을 이뤄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날 8타를 줄인 거는 이틀 전에 8타를 줄인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네. 그런 기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임팩트가 상당히 있었던 게 퍼팅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2년 전쯤에 미국에 갔을 때 샌디에고 이제 라코스타라는 이제 그 리조트에서 고진영 선수를 봤는데 아침에도 퍼팅 그린에 있고 점심 먹을 때도 퍼터를 들고 오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퍼팅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퍼팅 연습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모든 스윙 연습의 한 반 정도 이상을 퍼팅에 몰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퍼팅이 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기자들이 이제 네. 사실은 이미정 선수가 퍼팅하는 거는 되게 궁금해서 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날 이미정 선수가 약간 위축된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고진영 선수 퍼팅은 사실 잘 안 봤습니다. 뭐 실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한 2, 3m 정도 붙은 거리의 퍼팅은 거의 뭐 예외 없이 넣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연습량이 뒷받침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고진영, 이미정 선수의 연장 승부도 물론 멋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오랜만에 팬들을 위해서 찾은 선수들이 있어서 더욱더 반갑더라고요. 일단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3위를 한 김아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정은 선수도 보였잖아요. 예, 현장에서 김아림 어땠나요? 선수죠. 아, 죄송합니다. 김아림 선수부터. 현장 소식은 어떠했나요? 사실 김아림 선수가 이제 US 오픈을 우승을 하고 이제 그 LPGA 무대에 진출을 했는데 LPGA 무대에 진출을 한 이후에 사실 소식이 좀 뜸했어요. 이렇게 우승 소식을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좀 활약을 하면서 김아림 선수가 올 시즌에 그래도 LPGA 투어에서 톱10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톱10을 3차례나 톱10에 진입을 했고 8차례 컷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또 상금 순위도 60위권이라면 사실은 미국에 워낙 많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금 순위도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아림 선수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어땠냐, 올해 좀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은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유학 간 학생이 신문물을 본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들과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잔디에서 이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자신은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웠고 또 그 연습 환경이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아니, 김아림 선수가 이제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TV를 보면은 항상 이 즐거움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직접 질문을 해도 그런 대답을 한 거군요. 행복하다는 말은 이제 입에 붙이고 살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정은 선수는 조금 반면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정은 선수 역시 이제 US 오픈 챔피언 출신이죠. 그리고 또 LPGA 신인왕 출신이기도 한데 올 시즌에 사실 톱10에도 8번이나 들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이제 성적을 거뒀는데 본인 스스로는 KLPGA와 LPGA 투어를 이제 뛰는 게 이제 6년 차인데 6년을 뛰는 동안 가장 힘든 한 해였다. 스윙이 너무 안 됐고 또 샷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투어 프로로서 6년간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비시즌에 좀 샷을 좀 가다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최근에 메이저 대회였었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에 거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이정은 선수도 역시 올해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비시즌에 준비를 잘한다면 내년에 네. 또 다시 한번 우승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감히 골프 프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골프에도 분명히 그 굴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라운드에서 좀 보여주지 못했던 값진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더 다양한 대회 소식과 선수들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궁금증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또 기대가 되는 코너입니다. 한 네. 주간 골프장 회원권 시세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연 이번 주 골프장 회원권 시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김단우 캐스터를 통해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단호입니다. 올해 골프장 내장객 5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이 골프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데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만 이 골프장 예약률은 줄지 않고 부킹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중저가 때 매물의 종목들이 조금 나오면서 약보합세를 이어갔고 또 매물이 없는 회원권들은 강보합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매도와 매수 간 눈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주간의 국내 주요 골프장 회원권 시세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CC입니다. 200만 원 상승한 2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양CC는 국내 1호 골프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서 입지 조건도 좋은 곳입니다. 반면에 파미SCC 주주 회원권 600만 원 하락한 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5월에 최고가였던 2억 7천만 원 대비 시세 추이가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원이 운영하는 주주 회원제 골프장으로 안정성에서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상승세가 한풀 꺾인 걸까요? 상승한 회원권 없습니다. 먼저 남서울CC가 360만 원 하락하면서 2억 6,4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강남 기준으로 20-30분 거리에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골프장입니다. 한편 이제 H1 클럽은 200만 원 하락한 4,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H1 클럽은 올해 8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천만 원 선 무너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매물만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향방이 엇갈렸습니다. 오라CC 100만 원 상승한 9,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국내, 제주도로 여행 가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이 제주도 골프장들의 회원권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라CC 제주도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이 제주도 공항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요. 개장 이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골드레이크 CC 일반 회원권도 500만 원 상승한 1억 5,500만 원 기록하면서 연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면 기흥 CC는 200만 원 하락한 2억 3,7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가족이 골프를 안 치더라도 타인을 준회원으로 등재할 수 있어서 이 회원권 활용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모든 종목이 등락폭 없습니다. 먼저 골프장 회원권계의 대장주 중 하나죠. 남부CC 일반 회원권은 19억에서 변동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 성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 고가는 2008년에 기록한 2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는 20억 원을 넘긴 상태로 올해 골프장 회원권 20억 원 시대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시 모두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롯데 스카이 제주 3억 원에서 시세 유지했습니다. 6년 연속 아시아 100대 코스 그리고 대한민국 베스트 골프장 40위 안에 선정될 정도로 명문 코스의 이 위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요. 올해 초에 16주년을 맞아서 리뉴얼도 진행했습니다. 네, 매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파르게 이어가던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 상승세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이제 몇몇 골프장에서는 이 정도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풀면서 시세가 하락한 종목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 매수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국내 주요 골프장 회원권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보합권에 머무는 곳이 많았던 골프장 회원권 시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좀 매너가 될 수 있는 에티켓까지 골프와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골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죠. 네, 내외경제TV 노란톡방에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사연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야,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골프에 대한 애정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김재한 프로님께서 너무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궁금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김단우 캐스터 첫 번째 소식부터 들려주시죠. 네, 노란톡방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좀 더 많은 행운을 얻었다. 이 골프의 전설로 불리는 게리 플레이어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연습도 많이 하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프로치 샷과 벙커 탈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모두 물어보셨는데 약간 욕심쟁이신 것 같아요. 이 타수를 줄이려면 두 샷 모두 중요할 것 같은데 프로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노란 톡방에서 질문 하나씩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두 가지 질문이 왔습니다. 욕심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 어프로치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프로치 샷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거리감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뭐 30야드, 20야드 남았을 때 힘의 조절로 어프로치 조절을 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생크라든지 탑볼이라든지 뒷땅에 미스샷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하는데 시계를 활용한 어프로치 방법도 좋아요. 뭐 3시에서 9시, 뭐 2시에서 10시, 뭐 4시에서 8시 이런 식으로 스윙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작은 스윙에서는 20야드, 약간 큰 스윙에서 30야드, 50야드, 70야드. 그래서 나만의 스윙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가는지 연습장에서 먼저 설정을 하시고 실제 필드에서도 그것만큼 스윙을 해서 어프로치 한다면은 좀 더 핀에 근접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구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벙커를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전 이거 정말 네. 너무 속상해요. 아니 쳤는데 벙커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핀에 붙이는 거는 고사하고 네. 나오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벙커샷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클럽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벙커샷을 할 때 우리 솔과 페이스 면이 만나는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요. 이 리딩 엣지 부분부터 모래를 파고 들기 때문에 클럽이 모래에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벙커 탈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가장 첫 번째 인지해야 될 거는요. 클럽의 페이스를 오픈을 시키게 되면요. 다운을 할 때 모래가 닿는 부분이 이 밑에 솔과 바운스 부분이 먼저 모래를 닿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이 모래에 박히지 않고 튀어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래 폭발의 힘으로 벙커샷을 탈출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벙커샷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프로님께서 시계를 활용한 어프로치샷 방법과 그리고 벙커 탈출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빗속의 라운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참 이 골프 날만 잡으면 비 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참 골프를 치다 보면 비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나요? 네, 올해는 보면 가을에도 좀 비가 많이 오고 언제 네.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빗속에서 라운드 할 때 제일 첫 번째는요. 저는 항상 골프백 속에 골프 장갑을 한 5개 정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네.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한번 그냥 골프를 잡고 채를 휘둘렀는데 채가 날아가더라고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고무의 그런 성질이 네. 양피의 장갑과 만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만큼 미스샷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한타를 또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젖어서 이거는 좀 느낌이 미스샷이 날 것 같아 하면은 네. 다음 새 장갑을 또 바꿔서 끼고 또 몇 홀이 지났는데 또 그럴 것 같으면 또 바꿔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골프 장갑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스샷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저는 그 우산 밑에다가 우산 살에다가 수건을 하나 이렇게 걸쳐놔요. 걸쳐놓고서 그 수건으로 그립을 샷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기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스샷을 최소화해서 플레이를 잘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플레이할 때 이런 준비물을 준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여분의 골프 장갑과 수건을 좀 준비하면은 훨씬 그렇죠. 미스샷을 줄일 수 있다라는 조언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장갑 5개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산에다가 수건 걸어놓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헤드 스피드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것 같은데 프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헤드 스피드를 올린다는 얘기는요.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볼이 클럽 헤드에 맞아서 나가는 비거리, 볼 스피드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 자체가 이제 비거리가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몸의 엑스펙터 값을 높여서
비거리를 늘려야 된다. 결국은 몸의 꼬임을 최대화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다운스윙 때 지렛대 원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클럽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자, 다운스윙을 할 때 보면 자, 이 클럽 샤프트와 왼팔이 이루는 각도가 직각 정도가 돼서 다운스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를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자, 이런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코킹이 손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운스윙 때 코킹이 제가 풀려서 그래요. 그렇죠. 딱 제 포즈예요. 네. 이거를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팔의 스피드가 1이라고 했을 때 네. 자, 임팩트도 1의 힘으로 맞게 됩니다. 네. 자, 코킹이 풀리게 되면요. 자, 팔의 스피드가 1에 코킹이 풀리니까 헤드의 스피드도 1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코킹각을 유지하게 되면요. 네. 팔의 스피드의 1에 자, 거의 내려왔을 때쯤 클럽이 풀리게 되니까 여기서 풀리는 헤드의 스피드가 곱하기 제곱의 스피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업이 돼서 비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죠.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잘 활용해서 다운스윙 때 코킹의 각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나도 모르게 상승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프로님께서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셨는데 꼭 적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아이언을 사용할 때 볼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참 이게 볼을 중간에 놔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이 어딘지 감을 잡는 것도 조금 힘듭니다. 프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볼의 중간을 잡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볼의 중간은요, 우리가 스탠스를 양발을 이렇게 붙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볼을 중앙에 놓고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왼발을 먼저 넓히죠. 이 넓인 넓이만큼 오른발도 넓혀줍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볼의 중앙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의 중앙을 찾는데, 자, 이렇게 중앙을 찾더라도 원래 원칙은요, 롱아이언은 중앙보다 볼 하나 왼쪽, 그리고 숏아이언은 중앙보다 볼 하나 오른쪽, 그리고 미드아이언은 볼의 중앙에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걸 또 볼의 위치를 찾다가 미스샷을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볼의 중앙을 항상 놓고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초보라서 이게 중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 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아이언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볼을 칠 때 머리를 드는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참 이 헤드업이 고민이거든요. 이게 헤드업 이유를 알아야 또 고칠 텐데 왜 그런 거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헤드업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심리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헤드업을 안 하는데 필드에 나갔을 때는 헤드업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볼이 날아가는 게 너무도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성격이 네. 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헤드업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임팩트 때 볼을 바라보는데, 그럼 임팩트를 어떻게 봐? 이런 얘기 하죠. 자, 임팩트 때 볼이 없어졌네를 확인하고 피니쉬를 가는 거죠. 자, 이걸 확인한다라는 거는 임팩트를 봤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도 볼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피니쉬를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하면은 그만큼 빠르게 헤드업하는 거를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의 미스샷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용한 꿀팁들 알려주셨는데 제가 네. 잘 기억했다가 한번 연습할 때 한번 갈고 닦아서 다음번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골프 관련 고민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